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많이 내린다. 대략 6개월 정도는 내린다. 거미집 이론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쉽습니다. 결론은 아주 쉬운데 지금 그래프는 잠실 엘스 111C 타입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죠. 요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2022년까지는 대세 상승기였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이 부패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고 평균 DSR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 장세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단타의 황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더 이상 장난을 칠 여력이 없어서 이제 특례 보금자리, 특례 대출 이런 거 더 이상 할 상황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대략 6개월은 하락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거미집 이론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거미집 이론은 이게 좀 오래된 이론이긴 한데 어느 정도 맞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거미집 이론은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시간차를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을 구명한 이론인데 그래프의 형태가 수렴적 변동이 있고 발산적 변동이 있고 순환적 변동이 있습니다. 순환적 변동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요게 좀 설명하기 편해서 순환적 변동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요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거의 같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비슷하면은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순환적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단가가 P1에서 결정되었다 라고 보겠습니다. P1에서 결정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공급은 적고 가격이 약하니까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겠죠. 그러면 공급이 초과되는 현상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P2까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공급이 많죠. 수요가 적고 그러니까 지금 요 P2 가격에서는 공급이 초과되더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저점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시 가격이 P1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수요하고 공급하고 탄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뱅글뱅글 돌고 돌더라. 요게 순환적 변동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수렴적 변동을 보겠습니다. 수렴적 변동은 수요가 공급보다도 더 탄력적일 때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이기만 하면 되죠. 바꾸어 말해서 수요 곡선이 좀 더 완만하더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더 가파르더라. 요런 상황이면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수렴적 변동 모습을 보이더라. 오른쪽에 보시면은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P1에서부터 뱅글뱅글 한번 돌려보면은 이 기울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선을 쭉 그어보면은 결국에는 중심점으로 수렴해 갑니다.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가격이 어떤 점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그래프를 보인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이렇죠. 대부분의 상품이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공급은 그보다도 더 비탄력적입니다. 지금 요즘 HBM 반도체 그거 한번 보시면은 연구 개발을 또 한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산을 위해서 대규모 공장을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생산하면서 수율, 양수율을 좀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공급 곡선은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공급 곡선이 더 가파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비탄력적이지만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가격이 수렴되는 그런 상품이더라.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보다는 아파트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지만 수요는 더 탄력적이라서 마찬가지로 가격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한번 보시면 마스크는 공급이 엄청나게 탄력적이죠. 공급이 탄력적인데 수요는 그것보다도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렴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수렴하는 지금 수렴적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맞지요. 요게 2022년까지 대세 상승기 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계속 수렴을 하더라. 물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많이 썩은 정부 때문이죠. 대출을 마구마구 해주니까 원래는 비유효 수요였는데 돈이 없으면 수요자가 아니죠. 그런데 대출을 계속 해주니까 수요자도 아니었던 비유효 수요자가 유효 수요자가 되면서 공급이 엄청나게 탄력적인 형태를 보였었죠. 그 덕분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수렴했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현역이 전쟁터 갔습니다. 군인이 부족하니까 예비군 또 뽑아서 전쟁터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민방위까지 흰머리 난 사람들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전쟁터로 보낸 상황. 요까지가 2022년 말까지고 그러고 나서 경로당 가서 총 들 수 있는 사람 손들어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까지 전쟁터로 보냈던 것이 최근이죠. 어떤 특례 대출 그렇게 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는 더 전쟁터에 갈 사람이 없더라. 수요가 씨가 말랐다. 유효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유효 수요가 없다. 수요가 비탄력적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산적 변동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공급 비탄력적인데 수요는 씨가 말라서 더 비탄력적으로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이 더 탄력적인 형태를 띠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따라서 뱅글뱅글 돌려보시면 가격이 발산합니다. 가격이 중심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퍼져나갑니다. 변동성이 점점 심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지요. 수요가 왜 없나? 다주택자가 사면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종합소득세 두드려 맞아본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부자라면 아마 주택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 채 들고 임대 돌리면은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보다도 오히려 더 겁나는 것이 그러한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인구도 줄고 해외 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부자들이라면 아마도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느새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가격이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이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 이게 아니죠.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면은 또 많이 올라가고 또 많이 올라가면은 많이 내려가고 그런 형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미집 이론에서 발산적 변동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많이 올랐죠. 특정 지역 많이 올랐죠. 그만큼 또 많이 내리는 상황이 한 6개월은 갈 것이고 많이 내려주면은 또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6개월 이후부터 또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조금만 내리면 또 조금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겠죠. 지금은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전제는 택도 없는 상황이 안 일어나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이 의외로 잘 버텨가지고 미국이 중국 한번 맛을 보내버리자라고 결정을 하면은 돈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돈을 회수해버리면 그러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돈을 마구 풀어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 폭등이 일어나 버리면 이때는 부동산 가격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발생을 할 것인데 한국이 그 정도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수요가 말라버린 상황, 비탄력적인 상황, 그래서 발산적 변동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올랐으면 앞으로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말로 단타하기 좋네. 이게 맞다면은 당신은 왜 단타를 안 하는가? 저는 단타 안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알 겁니다. 아마 투자 좀 해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10번 사고 팔아서 잘 벌다가 한 방에 날리는 수가 많죠.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것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인버스 상품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오를 때마다 인버스 사서 좀 수익 남기고 팔고 그리고 또 가격 올라갔을 때 또 인버스 사서 팔고 요걸 할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인버스 상품이 없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투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으로 점점 전세제도 자연소멸이 아마 북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서울조차도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날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나게 사고 팔고 하다가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은 휘청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 안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